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전날에는 미국 증시의 폭락에 이어서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간단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1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요.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도 지수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논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김경인 PD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최근에 증시 좀 블랙 먼데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월요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폭을 줄이며 반등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증시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가 조정 이어지느냐 오늘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발언들 김경인 PD 통해서 오늘도 꼼꼼하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김경인 PD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든든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아주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임주아 마스터님이 정말 오랜만에 저희 신세계에 찾아주셨기 때문에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아 대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 좀 의미 있는 주간에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주간에 찾아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더욱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선재 마스터님, 네, 이렇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장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고요. 여튼 요즘 장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한 장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림들, 방향성들 나타내는지 봐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지표도 있고요. 오늘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차트들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 이벤트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과 어떻게 좀 매매하셔야 될지 그 투자 전략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 함께 하시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1시 3분 14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지수인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반등을 이어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가격대에서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681포인트로 0.14%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장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가격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은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634.50포인트로 0.02%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어제장에도 좀 힘이 없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에서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1.23665달러 선으로 1.24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0.37%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에 좀 길게 좀 하락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324.9달러로 1330달러가 깨진 상황 속에서 0.15%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64달러가 깨진 이후에 63달러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1.16%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보셨고요. 비트코인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비트코인 7,000달러까지 좀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현재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서 8,000달러를 회복을 합니다. 8,4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테더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가면서 알트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시장도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8,000달러를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어제장에 좀 반등을 하고 하지만 현재 구간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품군에서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과 오늘장 좀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요로 봐야 할 이슈들 먼저 김경윤 PD 통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달라스 연은 쪽에서 나온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시장 조정과 변동성은 증시에 굉장히 건강한 일이다라며 최근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 강경 비둘기파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증시 요동에 관심 두지 않는다라면서 최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이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아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진행될 것이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의 폭락은 성장이 없는 금리와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투자 귀재로 꼽히는 로저스의 발언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은 미루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증시가 굉장히 랠리를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생각보다 뒤늦게 나왔다라는 반응이네요. 다음으로는 미국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달에 처리했던 임시 예산안이 2월 8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또다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합의 근접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EU 쪽에서 소식인데요. 유로존의 올해 GDP 전망치를 2.3%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12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6% 하락했고요. 예상치는 0.5% 하락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보수당과 3인당이 마침내 대연정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앞서서 API 쪽에서의 미국 원유 재고는 110만 배럴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EIA 쪽에서의 주간 원유 재고 예측치는
300만 배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전치는 600만 배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문희신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과 그리고 청문회 안에서의 발언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앞서서 발표된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일단 11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수치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발표될 EIA 쪽에서는 예측치가 28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수치고요. 지난주에 재고 발표는 670만 배럴 정도가 좀 증가를 한 상황 속에서 재고에 대해서는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실제치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이슈도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한 만큼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S&P 500인데요. 미국 증시가 패닉이 진정이 되면서 2%대로 반등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 속에서 단기 하락세를 현재 구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짝은요, 1.24달러가 깨지면서 1.2357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구간 속에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둔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우려 속에서 재고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64달러가 깨지면서 63달러 초반대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가격대 전략도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과 그리고 달러 상승의 하락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 어제장에 1330달러가 깨진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도 역시나 1320달러 초반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4달러로 4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0.2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도 마지막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이 좀 변화가 큰 만큼 각 종목별로 많은 분들이 또 투자 전략이라든지 현재 구간에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슈 점검을 통해서 꼼꼼한 정보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역시 S&P 500입니다. 저희가 어제장에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살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S&P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제장에 반등에 이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2680선 다시 복귀가 됐지만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S&P 500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P 500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 홀로 업이고요. 선재 마스터님과 임주환 마스터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다운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의 지수 방향성 너무들 궁금해하시고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을 하시는 부분도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님 의견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이 좀 공통적으로 두 분이 모두 다운을 드렸는데 선재 마스터님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최고가에서 매도를 칠 때는 2800대, 그 다음에 오버슈팅도 이 아래 구간들 지지력까지만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손 안 대고 있었었는데 엄청난 갭 하락으로 얘네들 매도를 쳤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매수 그림, 눌림에서 매수 그림이 맞고요. 원래 그림들은 얘네들 추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미 무너질 때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구간 내에서는 이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크루도일하고 너무 지지부진해서 얘네들을 어제 새벽 3시 리딩 마감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홀딩에 그 호가 열린 최고가에다 익절 잡고 자는데 걔가 익절된 만큼 어제는 강하게 돌파를 했었고요. 얘네들 추가적인 상단부들 확인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기다렸다 이제 매도 전략들 펼친다. 특히 2740 지수부터는 다시 눌림목 형성해서 갈 걸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부터는 뭐 매수를 강하게 쫓아가는 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어제나 그제 저가에서
눌림목에서 배팅 들어간 건 괜찮아. 이제는 올라오면 매도로 돌려서 본다. 한마디로 추세는 무너졌고요. 보시자면 9월부터 지켰던 추세를 강하게 뚫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 전략들을 펼치는데 이 구간들부터 매도가 가능하겠으나 얘네들 치게 되면 윗구간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매수 배팅이 나오면 거기서 돌려서 매도를 기다려서 매도 전략들을 펼치는 게 유효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해서 선재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또 임주환 마스터님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 전략자 볼까요? 네. 일단은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 3일선 중심으로 지금 약간 회복해서 매수로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상단이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2718.22 구간에서 상승 도파 못하고 윗골이 달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좀 더 큰 하방이 나올 수가 있고 오늘 그 단기로 3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상승으로 반등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상 2663.27을 깨게 되면 돌려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긴 하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2694.61에서 상단 터치했을 때 따라붙지 않으면 한번 내려오거나 2732.40까지 상단 한 번 더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 아주 큰 매도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당장 매매하시기보단 이번 주 목요일 야간이나 아니면 금요일 야간 정도에 주간 종가 베팅 하시는 개념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다시 좀 내려왔을 때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다라는 상황이네요. 일단 가격대까지 함께 좀 짚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지금 14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장을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개장 후에도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서 그에 맞는 유연한 전략도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영 PD가 오늘 좀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며칠 동안 좀 조정세가 나온 장이기 때문에 이 스트래터지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S&P 500이 한 4.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스트래터지스트들의 증시 전망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수의 이런 증시 전략가들은 미증시가 지금 현재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과 또 물가 상승에 힘입어서 완만한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명의 증시 스트래터지스트를 이 로이터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 1명 정도만이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이전보다 좀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타난 이런 증시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가들은 최근에 매도세가 기업 실적이 약화되거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불마켓 추세를 이탈시킬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알리안츠의 증시 스트래터지스트는 여전히 2018년 말까지 S&P 500이 3,000선까지 즉 현 레벨에서 11%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느꼈다. 즉 이 가격대가 좀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는 것인데요. 한 템포 쉬고 다시 가는 것이 좀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 매도세가 끝나면 금융지와 방산주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톰슨 로이터 쪽의 예측에 의하면 S&P 500의 4분기 실적 한 14%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던 S&P 500 기업은 27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7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비율 같은 경우에 역사적 평균치에 비하면 한 13% 정도 높은 것이다라고 다시금 짚어줬습니다. 또 다른 스트래터지스트는 경기가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시장이 연준의 이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세자기 편언으로 인해서 연준이 기존에 기대하던 것보다 시장이 좀 과열될 수도 있지만 그게 올해 당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런 금리 인상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증시 폭락이 나온 것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고요. 또 앞에서 전달해 드렸던 것과 비슷한 의견이지만 증시 하락, 그러니까 조정장이 생각보다는 좀 늦게 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7년에 S&P 500이 거의 19% 정도 상승을 하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0.8% 정도 상승을 한 것인데 이제 조정을 이렇게 제때제때 좀 받지를 않고 좀 급격하게 올라온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또 다른 이제 캐피탈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월요일장에서 확인했던 이 저점,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빠지면서 확인했던 저점을 성공적으로 다시 테스트해야 시장이 좀 자신감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조정이 한 번 정도 더 올 수는 있다라는 점도 짚어줬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제 투자 상담사 측에서는 지수 목표치를 이쪽에서는 이제 하향한 유일한 스트래터지스트라고 하는데 이전 목표치는 S&P 500이 3,000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으나 지금 이제 연말까지 2,909선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짚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월요일에 나타났던 급락장에 대해서 좀 책임 공방이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빅스 지수 때문에 네. 이러한 변동성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짚어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빅스 지수를 개발한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CBOE는 이 의견을 좀 반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근데 반박의 근거는 살짝 약해 보이는데요. 당초 이번 폭락의 원인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 지수, 즉 빅스와 연동된 이 변동성 매도 상장지수 상품이 주범이다라는 지적이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CBOE 측에서 이 부사장 쪽에서의 멘트가 나왔는데 시장이 결국은 좀 반등을 했다 하면서 우리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좀 매도가 촉발됐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시장 변동성이 최근에 좀 급등하기 전까지 변동성 지수 좀 이례적으로 잠잠한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계속 낮을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상품으로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를 쫓는 두 개의 그 ETP 상품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변동성 지수가 원인이다. 빅스 때문에 이런 폭락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일각에서는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이번에 청산된 두 개의 그 ETP 상품이 규모가 한 3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비슷하게 특정 수준의 변동성을 목표로 설계된 상품의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BOE 부사장은 ETP 상품이 최근에 급락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좀 일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게 빅스 지수라든지 이런 것의 변동성 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특정 수준의 변동성을 목표로 한 ETP 상품들이 너무 이제 좀 투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참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외신 쪽에서는 한 템포 쉬고 반등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건강한 좀 조정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근거는 최근에 S&P 500에 대한 실적이 참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다수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를 좀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전에 변동성이 좀 낮다라는 상품에 많이 투자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산이 된 상황이고 변동성 지수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군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미리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벌써 2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역시나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구간도 1.24 가격대를 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1.235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 약보합권인 유로 FX 현재 구간에서 먼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이 다수한 가운데 손재마스터님 홀로 지금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유로FX도 이전에 고점까지 갔을 때는 정말 업이 상당 부분 많았었는데 확연하게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지만 다운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또 김경윤 PD가 유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항상 업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다운 들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유로가 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좀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의 하락에는 좀 독일 내부의 정치적 리스크도 함께 작용을 했다라는 점 전달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닝 이슈로도 전해드렸지만 보수당과 3인당이 대연정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3인당의 이 대표죠. 독일의 샌더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마르틴 슐츠가 이제 재무장관 후보로 지금 어느 정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좀 임명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실망감으로 유로가 또 하락하는 좀 국면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의 보수당 그리고 3인당이 오늘 대연정 협상에 동의를 하고 또 몇 달간 동맹국들과 또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했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요소를 끝내고 또 새로운 정부를 좀 구성하자 이런 기조에 좀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협상으로 인해서 3인당 쪽에서 재무장관을 좀 배출을 할 것이다라고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투자자들은 슐츠가 아니라 현 함부르크 시장인 올라프 슐츠라는 사람이 장관직에 오를 것이다라는 발표 때문에 좀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 디지뱅크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마르틴 슐츠가 차기 재무장관이 된다면 좀 독일이 금융환경 조성과 또 다른 소비 등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낙마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면서 유로에게는 이런 부분이 좀 오늘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장관이라는 이 위치가 좀 정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변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런 통화라든지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 이 반등을 지속을 하면서 유로에 대한 부분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1.24달러 선이 깨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을 함께 외신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에 대해서 또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손재마스터님이 현재 구간에서 관망을 들어주셨거든요. 관망에 대한 전략 들어볼까요? 네, 보고 있는 그림들은 명확합니다. 대신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오기 전에 사인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여기서 아직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우선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 복귀하면서 추후의 그림들 예상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윗구간 아랫구간 찍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행복일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 주 전부터 얘네들은 오버슈팅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9.660대. 그래서 우리 목표는 89.70대 안착을 못한다에 매도를 계속 노렸었고요. 매수 지속적으로 쳤었고 매도 2번에 그다음에 매수 쪽으로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간 내 이 구간부터 89.70대부터 매도 전략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고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 자리 가면 얘네들이 급등을 하더라도 나는 분할 매도지 얘네들은 매수는 아니다. 89.702부터 절대 매수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이 구간부터 89.70부터 다시 상단부 제약을 맞고 저희가 싸우겠다. 단 얘네들이 채널로 윗자리를 시도를 한다면 우리가 90.00까지도 분할되기를 하면서 싸우겠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유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상에서요. 고가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 아이들은 지금 123400대 저항을 두고 오늘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구간들은 이미 가로저항점 때 굉장히 매물대로 강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단부를 막고 오늘 반등 매수를 노리겠다는 거고요. 추세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얘네들 매도는 우선은 이 구간까지만 본다고 확정 짓고 봤던 거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매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익절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돌파한 매도가 있더라도 얘네들은 매수 관점 본다 해서 어제 성공을 시도했고요. 다시 얘네들 저가를 깨지 않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눌린 매수를 보고 있는 관점들입니다. 대신 유럽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들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심하자는 관점에서 익절을 하면 무포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은 눌린 매수 관점 변함없다. 대신 매수가 아직 센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물량을 많이 늘려서 배팅하는 건 자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지금 그래서 매도 관점을 들고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 두 구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로 얘네들이 무너지게 되면 보합 구간에 들어서겠죠. 그래서 얘네들 목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얘네들 매도 치거나 저희 같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는 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지력에서 아직은 반등 여력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가 무너졌을 때 볼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분할대기로 싸울 수 있는 자리가 하단부 지지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스 구간, 윗 구간 내에서는 아직 뚫는 거 보지 않고요. 여전히 오늘은 저가를 깨지 않는 눌림 매수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 한마디로 뭐다? 윗구간들 일봉상에서 달러 인덱스 돌파가 있어도 얘네들은 오늘 얘네들 추세 저항 맞고 매도로 싸우고요. 리딩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 매물대의 중심 자리들 다들 맞고 저희는 매도 쪽으로 누르지 얘네들 돌파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여전히 보합 구간에 둔 아이들 제가 관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전히 보합 구간에다 두고 저희 오버슈팅 자리에서 약간 넘어갔지만 어제 수익 준 것처럼 아직은 최고가를 막고 그 다음에 저가를 지지하고 싸우는 박스 구간 형태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눌린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아직 좀 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공격적인 물량을 좀 실지 마시라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손재 마스터님의 의견 관망에 대해서 함께 좀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임조아 마스터님은 다운 함께 들어주셨죠? 네,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오늘 저와 함께 주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월물 연결을 해서 길게 그 지난날 2010년, 11년, 12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크게 보시게 되면은 통화를 늘려서 하방 추세를 탄 것으로 인해서 2년간 횡보 바닥에서 박스권하고 지금 딱 절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물 연결을 풀고 보시면 지금 그 5일선에서 23555 이 선에서 지금 하단을 깨고 더 크게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지에 대한 그 중립의 지금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바닥을 다지고 24600까지 상승 회복 시 매수로 보실 수가 있지만 중기적으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좁혀볼게요. 네. 지금 달러 약세 이슈가 있었던 지점이 21500 구간입니다. 20600에서 21500 구간인데 이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가 될 것이다. 유로는 강세다. 이렇게 뭐 유로화가 더 강하게 갈 것이다 해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그 달러 강세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하방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단기로 매도를 하단으로 바로 추격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하단인 23513에서 추격하시지 마시고 한번 반등해서 튀어 올라왔다가 23925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매도 추격을 하셔서 달러 약세 이슈가 나왔었던, 그러니까 21400까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로 짧게 끊어서 하방 흐름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그렇게 보시고 중기로는 21000까지 열려있고
주봉상에서 크게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을 크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짧게 반등을 하는 그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셔서 매도적인 관점 또 말씀을 해드렸고요. 하방적으로 더 열려있는 부분은 시황적인 측면과 같이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방적으로는 1.2100 선까지도 좀 크게 열려있다라는 점까지 장기적인 뷰와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또 접근하실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32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의 지수가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2688포인트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0.14% 강보합권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좀 초반보다는 상승 쪽으로 힘을 얻어가고는 있지만 S&P 비교해서는 좀 약한 상황입니다. 6,632포인트로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상승으로 좀 소폭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0.02% 강보합권입니다. 자,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유로 FX는 현재 가격대 비슷한 상황입니다. 1.23665달러로 0.36% 약보합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역시 초반에 하락했던 그 하락폭을 다시 만회를 하지 못하면서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4.6달러로 0.17%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잠시 후 발표될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자마자 빠르게 급등하면서 1% 넘었던 하락폭을 이제 한 절반으로 좀 축소를 합니다. 0.59% 하락폭으로 63점 중반대 가격대까지 돌파하고 있는데요. 63.54달러로 0.5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여전히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안에서는요, S&P와 나스닥 초반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그 밖에 다른 종목군 안에서는 좀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은 개장하자마자 좀 급등을 하면서 63달러 중반대 가격대까지 빠르게 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인 바로 이 크루드오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하면서 빠르게 급등을 했었던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일단 63.49달러 선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개장하자마자 시세가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초반에 시세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말 다양한 의견 나왔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분의 맞선이 공통으로 좀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김경인 PD는 관망, 그리고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두 분의 마스터님이 모두 공통으로 다운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또 다운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임주아 마스터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운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이전, 달러 약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불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었는데, 현재 지금 만약에 3월에 금리가 인상되는 게 만약에 확정이 돼서 물가 지수랑 같이 연계가 된다면 60불까지 내려와야지만 소비를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경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60불까지 조금 열려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바로 뭐 쭉 내려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고 상태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3불 구간대가 워낙 지지가 강하다 보니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 갑작스럽게 나스닥이나 S&P처럼 좀 이렇게 자동 로스컷에 걸려서 한 번에 쏟아지는 정도의 액션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매수를 뭐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그 어떤 것도 사실상은 좀 불안한 가운데 네. 3월 전후로는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매도도 사실
진입을 해서 시원하게 내려간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장 개장하고 한 2-3시간 내외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 쪽으로 63불을 깨면 조금 하방 들어갔다 반등하면 좀 익절하는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70불을 가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 이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그때 70불로 열릴지 아니면은 반대로 50불로 열릴지 크게 큰 갈림길이 열린다고 보시고요. 네. 지금은 오일보다는 다른 상품으로 통화 쪽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운은 들어주셨지만 현재 구에서 오일이 그렇게 매력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개장이 막 됐기 때문에 개장 이후 2-3시간 정도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63.62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63달러가 깨진 이후 소폭의 좀 반등이 이어갔을 때 그때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슈가 지나간 이후 상방 쪽으로 좀 큰 흐름에서 50달러냐 70달러에 대한 상방 부분 좀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장기적인 뷰까지 함께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다운이신 선재 마스터님은 어떤 다운의 전략을 주실까요? 네.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61.50대까지 매도를 본다고 지속적으로 추가 매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롱포는 그대로 끌고 오고 있고요. 뭐 중간에는 66.30까지 반등 여력을 보고 또 다시 밀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주간장에서 한 이틀 정도는 저희가 매수를 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5달러 확인하러 간 애들 다시 66.30까지 열고 거기서 다시 매도를 끌고 왔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는 지속적으로 61.50대를 확인하러 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점선의 추세선들 이미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63점, 그러니까 오늘 오기 전에는 매수를 또 드렸었습니다. 1차 목표가들 63.25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 63.5060자리까지 치는 애들 드렸고, 그다음에 추세를 막고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도 관점 본다. 대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아래 구간들 바로 깨는 거 부담스럽죠. 하지만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팅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분할대기를 하고라도 우선은 61달러 확인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나 매수 잡는다. 롱포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끌고 갈 거지, 얘네들 중간에서 계속 출렁거리더라도 우리는 이 구간을 막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본다. 그래서 오늘 저항은 63.60대 저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추가적인 물량 매도 자리들 아직 좀 덜어서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도 매수 배팅이 들어가서 저희가 64.50에서 다시 매도로 돌리고자 했는데 매수는 성공했으나 중간에 상공에서 막히면서 추가 매도를 못 쳤거든요. 한데 이미 얘네들이 이제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 때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이 추세를 넘지 못하면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열 거고요. 네. 대신 매도를 치고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명확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채널로 하단부를 뚫고 62달러, 61.50달러를 계속 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 대응은 65달러 부근에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63.60대부터는 매도 관점 볼 생각이고, 실제 리딩은 매수를 잡고 그다음에 대기했다가 지표 이후에 보고 나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관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매도를 좀 더 고집한다. 뭐 이 시야 보기 전에도 뭐 또 아는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합을 하신다고 관점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관점이 열려 있고 그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1달러나 60달러 지지력이 확보가 안 되면 바로 돌리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얘네들은 65달러부터 63달러 부근들 열려있는 보합 구간에서 추가적인 그림은 매도로 본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미 이 위에서부터 한 번도 관점 변화 없고요. 한 번도 변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들 지속적으로 중간에 반등만 체크해드리고 있고 네. 61.50대 진입하기 전에는 추세 매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가로저항점이 아직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거, 그 다음에 추세를 잘 지키고 싸워주는지, 그 다음에 이 구간들 63.30, 그 다음에 60자리들 다들 중심자리이기 때문에 지표가 터진 이후에
매수 쪽은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온 거 반등 매도가 유리하겠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셔야 될 분들은 65달러를 대기해서 보시되 65달러는 뭐 안 잡히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원유 재고 발표 전후로의 전략도 따주셨고요. 일단 길게는 매도적인 관점 더욱더 우위에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61.50에 대해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좀 끌고 가시는 그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표 발표될 시에는 매수로 좀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의 두 분, 임조아 마스터님과 이 선재 마스터님의 두 분의 다운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상황도 속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김경영 PD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일단 지금 지수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시에는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축소를 하더니 지금은 10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완전히 상승 반전을 좀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조금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 좀 IT주의 하락이 좀 도드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한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좀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스트래터지스트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 불마켓이 좀 탑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점을 찍으러 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오늘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일에 대한 뷰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지금 API 쪽에 재고가 나왔습니다. 100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굉장히 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어제자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많은 리서처들이 이번 주 원유 재고 315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EIA 쪽의 재고 데이터 역시 감소로 나타난다면 그만큼 이제 상승 반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크루드 굉장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미국발 생산량으로 인해서 이런 오펙 감산 노력이 퇴색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최근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관은 여전히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글로벌 증시 매도세로 인해서 한 달 뒤쯤에는 원자재가 다시금 약진할 것이라는 뷰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뷰까지 내놓으면서 여전히 좀 이런 오일의 랠리 끝나지 않았다라는 뷰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ABN 쪽에서는 주초부터 이런 블랙 먼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이런 강한 하락을 증시에서 나타내면서 대규모의 어떤 위험 회피 심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늘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좀 API 재고가 좀 다른 면을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만약에 EIA 쪽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준다면 오늘 좀 소폭 회복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가격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변동성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는 점이 CBO에서의 이 나이맥스 오일 변동성 지수가 화요일장에서 6.2%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중 상승분으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 좀 변동성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나올 EIA 재고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증시 흐름으로 인한 어떤 투자 심리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원유 재고 혼자만의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API 쪽에서 발표된 재고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와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300만 배럴 정도의 증가를 좀 예상을 했지만 110만 배럴 정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그 갭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유가가 소폭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안에서 좀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5일 변동성 지수가 6.2%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5일이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컸고 변화가 많았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가격대가 앞으로의 5일 가격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부분 외신 쪽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잠시 후에 발표될 EI 쪽에서 주간 원유 재고는 예측치를 28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예측치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좀 말씀을 도와드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한 17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또 변화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본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속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선물시장 안에서도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간 이후에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S&P 500은 2,690포인트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2,694.75포인트로 0.39%까지 강보합권 이끌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S&P 비교해서 좀 약합니다. 현재 구간 6,635포인트,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과 상승 쪽의 그 두 방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6,635.75포인트로 0.01%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전보다 더 빠진 상황입니다. 1.2365달러까지 빠지면서 0.37% 약세 흐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자,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골드는 보합권까지 좀 떨어집니다. 1326.7달러 선으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합권까지 다시 조금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면서 1320달러 중반대 가격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1326.8달러로 0.01%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오늘의 반등 크루드 오일이 개장 후 크게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3달러 초반대까지 눌렸던 가격이 63.67달러까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0.41%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비트코인 시세는 개장한 이후에 어떻게 좀 변했을지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8.87%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10% 넘는 강세에서 조금 눌린 상황인데요. 8,22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신세계 1부에서 S&P 500과 유로FX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세 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 이슈 점검과 원유 재고 발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선재 마스터님과 임주아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